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4월 11일 5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감 브리핑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세 섹터, 특징 섹터 한번 지켜보고요. 내일 다음에 또 어떻게 급등할 섹터들이 있는지, 수급이 순환될 섹터들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관심 종목을 공유드렸던 종목이 무려 10%나 급등을 했는데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 4월 12일날 급등할 종목 뭐가 있는지 세 종목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아무래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긴축 우려,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짙어지면서요. 장 출발 자체가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면서요. 아무래도 출발 자체가 좀 약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반등을 해서 빠르게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전환하는 이러한 코스피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만큼 개파락 출발했다가 바로 30분도 안 돼서 상승 전환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확대하는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졌다가 오히려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 중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가 상하이 셧다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고요. 다시 하락 전환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지지선 좀 유지되는 모습 보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700포인트 무너지면서 2693.10 즉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 출발 양호했습니다. 오히려 0.2% 조금 넘게 하락했지만 이내에 반등세 오이면서 상승 전환했었거든요. 하지만 외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여기서 확 늘어났습니다. 기관이 매도세 늘어났고요. 외인도 매도세 늘어났고요. 그래서 장막판에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졌고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가 좀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에 따라서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줄곧 하락, 추가 하락, 오히려 92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요. 무려 1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921.83% 즉 1.4%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무려 800여 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이 1250여 개 정도 됐습니다. 하락이요. 총 2300여 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보합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좀 우세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도 약세를 보인 현상을 보였을 텐데요. 이렇게 특징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6개 가격이 인상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오랜만에 조선기자재, 엔진 이쪽이 좀 많이 오랜만에 좀 반등세를 보였고요. 곡물 가격 지속적인 상승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곡물 가격도 올랐고 사료 같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로봇과 관련된 관련주들 급반등 보였지만 이내 다 뱉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수급적으로 양호한 수급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하락 시장에서도 의료기기 쪽 분야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받쳐주면서 반발 매수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과 운송 쪽도 오랜만에 지금 최근 일주일 전부터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인다. 이런 식으로 화장품도 역시 오프닝, 리오프닝 관련주 오늘 모처럼 반등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차익 매물들이 쏟았던 것들은 대체로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부분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 관련주, LED, 반도체 후궁종, 게임 등 오늘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도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2차전지도 역시 오늘 매물 좀 출회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및 특징 섹터, 강세 섹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와 또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밤에 미국 시장 흐름 보면서 충분히 오늘 빠졌던 종목들 충분히 반발 매수 유입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였죠. 4월 8일날 금요일날 내일 급등할 종목,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게 바로 조이시티입니다. 지지라인 확실히 다져놓고 반등 보였고 내일 추가 두 자릿수는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9%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10%는 약간 부족하지만 어쨌든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회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이시티 때 빨간불을 때 진입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어저께 급등했었고요. 어저께 안 팔고 오늘 15%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이들 인증샷을 올려주셨는데요. 최소 10% 이상 인증해주세요 했는데 많이들 1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8,000원 했으니까 무려 20% 육박하게 수익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4월 4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사마 네트워크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컨텐츠 무려 드라마가 60여 편이 있고요. 이러한 경력 등을 통해서 중국의 OTT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의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이틀 만에 두 자릿수 이상 이미 도달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7% 넘게 상승을 하면서요. 무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나 지금 수익 중에 있다. 만약 이 방송을 보고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은 수익을 거두셨을 테고요. 많게 드신 분은 15% 이상도 수익이 나셨을 건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방송만 보고 개인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바라겠고, 이게 좀 부족하다, 난 진짜 한번 찍어주라, 매매 포인트 잡아 달라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 체험하기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꼭 체험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루다입니다. 이루다도 제가 4월 1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급등 이후에 무상증자발 상승도 있지만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후부터 매물들이 소화가 됐고 그 이후부터 반등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이루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날 말씀드린 것 대비해서 9% 지금 수익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오락내락 했지만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실 거고 두 자릿수 수익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일 4월 12일날 급등할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 세 종목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2일 급등할 종목 바로 첫 번째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세방전지 우리 자동차 흔히들 본넷대 열어보면 로켓 배터리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로켓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연축전지 시장 점유율 1위, 부동의 1위인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재작년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까지 시장을 확장하면서 배터리 팩, 모듈화 이런 것들 공장을 무려 1,200억 원에 들여서 광주에다가 3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차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완성차 업체에도 배터리 팩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고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배터리 아무래도 70년 가까운 사업을 운영하면서 로켓 배터리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2차 전지 배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축전지 배터리는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고요. 프로가 중요하죠. 이제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전기차 배터리 팩, 모듈 이런 것들도 역시 만들면서 시장을 확장하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좋은 호재나 있지 않을까. 보시면 이렇게 잘 다져놓고 지금 오늘 저항대 돌파했거든요. 장기 이평선 마저 돌파했습니다. 충분히 두 자릿수의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물론 한 방에 20% 10%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아무래도 자동차용 산업용 충전지를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점점점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고요. 대형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많이 적어요. 대부분 거의 한 60% 가까이 대주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좀 많이 적다. 그래서 이 봉만 보더라도 굉장히 거래량이 적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찔끔찔끔한 봉들이 많다는 건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장단점이 있다면 상승할 때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미 조정을 거치고 긴 한 3개월간의 횡보를 붙인 다음에 반등세 나타냈거든요. 그렇다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까지 노려본다, 이렇게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두 자릿수 수익은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상보입니다. 상보하면 예전에 그래핀 관련주, 나노 섬유의 첨단 섬유, 이러한 그래핀 첨단 신소재죠. 그래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터치 패널들이나 이런 것도 다양한 필름들이 들어가고요. 테프콘이라는 첨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에 들어가는 이런 동박과 관련돼서 첨단 또 부착할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기술이 개발이 완료돼서 FCCL이라고 해서 테프론을 개발을 했고, 앞으로 2차전지 시장도 확대될 것이고, 또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5G 통신 장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안테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자기기, 데이터를 주고받는 큰 전자기기, 필수적인 전자기기에는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상용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핀 관련주지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 혹은 전기차 시장들의 반등세에 있어서 여태까지 또 강한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급등세가 좀 보였거든요. 18%나 장 초반에 급등했는데, 시장 악화로 인해서 차익 매물 나왔지만 하루 이틀 이후에 충분히 이 윗꼬리는 잡아먹을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온다. 두 자릿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할 종목 상보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세화 PNC입니다. 세화 PNC 같은 경우에는 연모제, 헤어 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HNP 오프라인 마켓이죠. 거기다 온라인 채널, 해외 채널 다 들어갖추고 있고요. 모래모와 같이 13년 동안 홈쇼핑에서 거의 베스트셀러 수준에 오른 스터디셀러 판매를 했었고, 이 채널을 대표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연모제 분야에서 40년 동안 시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샴푸형, 크림형, 버블형, 젤리형 등 다양한 머리에 바르는 모든 연모제를 생산하고 있다. 아무래도 탈모 관련주로서 예전에 급등한 적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화장품 관련주하고 움직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탈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탈모 관련주로서는 크게 상승을 안 했어요. 하지만 2, 3년 전에 탈모 관련주 한창 급등할 때 강세를 나타냈었고, 샴푸 관련주 혹은 중국 홈쇼핑에 런칭했는데 런칭과 동시에 완판 소식에 중국 화장품 관련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로서 두고 보고 쉬어서 이렇게 좀 매매 전략 세우셔도 좋고요. 움직임이 같으니까요. 지금 두 달 동안에 긴 횡보세 보시면서 견고하게 지지됐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매물대 돌파하는 상승세 보였거든요. 충분히 두 자릿수의 이상의 상승은 급등이 나온다. 물론 내일 나오면 더 좋고요. 내일 급등이 나올 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관련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동사도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긴 횡보 이후에 충분히 매물대 소화했고 매물 소화했고 그 다음 다시 반등세 나가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공략할 자리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면 충분히 두 자릿수의 수익은 얻지 않을까라고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우리 무료 체험 신청하신 분들,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 종목을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2월달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역시 긴 횡보를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1,500원, 1,600원대였거든요. 오늘 무려 1,900원 돌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20% 넘게 수익이었어요. 이게 찔끔찔끔해 보이지만 이게 20%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알게 모르게 저점 구간이 있고 단기 공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세화 PNC 내일 급등 종목, 관심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역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관심 갖고 보는 섹터와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렇게 좀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서 좀 성공 투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나는 초보자다, 주린이다, 아직 잘 모르겠다, 매매 포인트를 직접 얻고 싶다, 아니면 주식으로 정말 성공 투자하고 싶은데 캡틴 정진과 함께 조언을 받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